카톡! 카카오 커플과 택시의 전쟁 5대 신성문제가 산업 긴급 점검 2019년을 이끌어갈 미래기술 트렌드 3년 전에 카카오가 택시 기사님들한테 앱 배포했습니다. 기사님들이 83만원, 연간 1000만원씩 소득이 증가했는데요. 올해 4월에 카카오가 스마트 호출 실시하면서 콜비 1000원 늘어났죠. 택시 기사님들 이런 거 되게 싫어합니다. 그러더니만 갑자기 택시 업계가 자기들끼리 돈 모아서 T1 모빌리티라는 회사 출자를 하고 T1 택시 앱을 출시했습니다. 카카오는 그 사이에 역시 인수하면서 커플 기사님을 모집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난리 난 거예요. 택시 기사님들 며칠 전에 파업 실시했죠. 정부는 그냥 지네들끼리 싸움하는 거라고 관망 중입니다. 자! 여기서부터 지금 호주에선 역사적인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서구권 최초로 중국의 공유 택시와 미국의 택시가 전쟁 중인데요. 중국의 디디 출싱이랑 우버가 호주에서 싸우고 있습니다. 이런 마당에 우린 지금 집안 싸움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렇게 집안 싸움할 때 우버는 앞으로 5년 후에 날아다닐 비행기 택시에 대해서 연구 중이에요. 우리 계속 이렇게 해야 될까요? 5대 신산업 점검! 올 초 정부가 5대 신산업 육성 정책 발표했었죠. 이런 것들입니다. 얼마나 잘 시행되고 있는지 많은 매체들이 자체 점검에 나서고 있습니다. 각각 기술 고도화 방안이나 산업체 지원 방안, 인재 육성 방안들 엄청 많은 문제들이 산적해 있겠죠. 근데 결국에 문제를 풀기 위한 시작과 끝에 규제 해소 문제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중국한테 따라잡힌다 하던 모든 신산업들이 이제 동남아한테 따라잡히고 있어요. 특히 바이오헬스 분야의 위기의식은 너무 심각한 수준입니다. 글로벌 시장조사 업체 보고서에 의하면 올해 우리나라 바이오 산업 경쟁력이 26위로 2년 전보다 2계단이나 밀려났습니다. 아시아 국가 가운데 싱가포르, 홍콩, 일본에 이어서 4번째를 유지했는데요. 상황은 그리 좋지 않습니다. 최근 동남아가 무섭게 치고 올라오고 있는데요. 업계 관계자는 5년 전만 해도 중국 기업들이 다 우리한테 기술 교류 요청을 했는데 최근에는 다 동남아 찾아가고 있다는 얘기합니다. 바이오는 결국 속도 경쟁인데 지금 같은 규제 상황에서는 후발주자들한테 발목 잡히는 게 시간 문제라고 얘기했는데요. 더 늦기 전에 사업 규제 시스템으로 전환하고 사업별 맞춤 지원 전략 시스템 실행하고 그래달라고 업계는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시죠? 바이오 산업뿐만 아니라 지금 대부분 산업이 규제 때문에 발목 잡히고 있다는 얘기. 업계는 징징거릴 거고 받아주지 않으면 매체는 계속 떠들 겁니다. 좀 뻑뜨기 좀 해보세요 좀. 내년 가트너 전략기술 트렌드 얘기입니다. 글로벌 IT 리서치 그룹들이 매년 이맘때쯤 미래 기술 트렌드 전망하고 있잖아요. 한국 사람들이 유난히 가트너 좋아하는 거 아시죠? 기술이든 산업이든 가트너가 그랬는데요. 또 시작하는 세미나 발표가 엄청 많습니다. 지난 17일 가트너가 2019년 미래를 이끌어갈 기술들을 정리해서 소개했습니다. 이번 발표의 가장 큰 특징은 작년 대비 별 변화가 없다는 겁니다. 최근 들어서 신기술 소개보다는 기술이랑 기술을 버무려서 맛보는 존맛탱 찾기 놀이에 빠졌다고나 할까요? 굳이 특징을 찾아내라면 단순 업무는 최대한 컴퓨터가 하고 사람은 기술의 구간을 지키는 역할로 옮겨갈 것 같다는 얘기입니다. 이번에도 지난해랑 마찬가지로 지능화, 디지털, 메시를 테마로 기술들을 묶어냈는데요. 자, 하나씩 소개해볼까요? 바이라인 네트워크가 풀어낸 기사를 참조하겠습니다. 자, 먼저 양자 컴퓨팅. 일반 컴퓨터는 010을 구분해서 계산합니다. 양자 컴퓨팅은 이론상 0101을 합쳐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아직 연구 중인데요. 따로따로 계산하던 걸 합쳐서 연구한다면 엄청 강력하게지겠죠? 자율주행 사물. 이동식 사물 인터넷 개념이에요. 드론이나 자율주행 자동차 같은 겁니다. 얘네들끼리 서로 정보를 주고받고 최상의 경로를 찾는 겁니다. 그리고 지네들이 갈 길을 알아서 찾아가요. 확장 분석. 요즘 데이터 과학자들이 볼 법한 자료들을 일반인들도 볼 수 있다는 범용화된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는 최대한 직관적인 방법으로 데이터 주고받으란 얘기겠죠? 인공지능 기반 개발, 코딩 없이 개발한 시대란 얘기예요. 이미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단수 처리나 품질 테스트는 인공지능이 알아서 하고 개발자는 좀 더 중요한 일에 집중하라고 공부합니다. 자율권을 가진 엣지, 가트너식 해석이라면 자율주행 자동차도 엣지 컴퓨팅에 속하는데요. 클라우드나 서버, 네트워크 없이도 스스로 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컴퓨팅 환경을 말합니다. 디지털 쌍둥이, 현존하는 모든 것들의 복잡함을 얘기하는 겁니다. 건축물의 CAD 도면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지구랑 똑같은 도면 하나 엎어놓고 거기다가 시뮬레이션 한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효율성을 높이자는 얘기죠. 블록체인, 다 알죠? 펜! 몰입경험, 가상현실, 증강현실, 혼합현실 기술들의 사용자 경험을 말합니다. 몰입경험은 인공지능을 통해서 더욱 자연스럽게 확산될 거란 얘기인데요. 예를 들어서 혼합현실에 들어가서 가구를 조립할 때 부품이 잘 맞는지 안 맞는지 인공지능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스마트 공간, 스마트홈이나 시티 등 자동화된 공간을 말합니다. 모든 기술들이 다 융복함된 공간을 얘기하는데요. 가트너는 기업용 컴퓨팅에 대한 모든 이야기들을 다 이 주제에 묶어버렸어요. 디지털 기술이나 개인정보 보호, 해도 부족함이 없는 얘기다라고 아예 밑바닥에 깔아버리라고 얘기합니다.
자율주행 사물, 확장 분석, AI 기반 개발 등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주제로 진흥화에 다 묶었습니다. 블록체인, 몰입경험 같은 기술은 작년이랑 똑같이 그 자리에 지키고 있고요. 기술의 고도화에 초점을 맞춰놨더라고요. 이외에 눈에 띄는 요소가 디지털 윤리랑 개인정보 보호인데 신사업과 신산업, 신기술에 대한 사회적 저항감을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양자 컴퓨팅이랑 자율권을 가진 엣지 등은 컴퓨팅 퍼포먼스가 얼만큼 중요해질지에 대한 걸 또 이야기하는 거죠. 자세한 이야기는 다음 기회에 다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